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천 회장입니다. 11월 29일 벌써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아침 새벽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침 6시라서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컴컴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천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날씨가 좀 추워요. 찹고 하니까 일교차 좀 크더라고요.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또 춥고 뭐 그렇던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 걸리면은 막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야. 절대 코로나 안 걸리도록 조심하세요. 마스크 항상 늘 쓰고 소독제 항상 손 잘 뿌리고 다니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편지를 하나 띄우고 싶어요. 우리의 그 삶이 대단하고 인생이 길 것 같아도 결코 대단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팔팔하던 그 시절에는 시간도 약간 더디게 가는데 세월도 한없이 느리게만 가더니 벌써 인생의 반환점 돌고 나니까 이 다가오고 사라지는 그 시간과 세월이 너무 빨라 마치 인생의 급행열차를 타는 것 같아요. 급행열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나요? 급행열차. 완행열차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끝없이 먼 길, 내려올 때는 너무나 빠른 지름길.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둥바둥 한눈 팔지 않고 죽도록 일만 하고 멋지게 좀 폼나게 당당하게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위로는 엄한 부모님 공경해야지 하고 아래로는 오로지 자식한테만 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식의 그 자식까지 가슴에 안고 어깨 위에 매달면서 온몸이 막 부서져라 일만 하고요. 나는 괜찮아 하는 그 세대가 우리의 세대라는 거죠. 우리의 세대. 인생 그까짓 거 정말 별것도 아니고 삶 그까짓 거도 정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길 것 같던 인생 절대로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할 만큼 편안하게 쉴 수도 있어야 하고 버는 만큼 당당하고 멋지게 폼나게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 계속 1원 한 장, 100원 한 장, 100원 한 푼 아끼려고 바둥바둥하고 그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응? 나중에 하다가 끝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후회 같은 건 절대로 하지도 말고 해서도 말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까지 힘겹게 살아오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멋진 인생 한번 즐기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어. 행복한 동행. 예전에 제가 너무 차가웠어. 약간 예전에 그죠? 약간 독사 같은 그런 모습에 아주 성격도 아주 지랄 맞아가지고 제가 아주 거칠었어요. 거칠고 매섭고 딱딱하고 너무 막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그런 모습이었던 데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런 끼가 많이 있더라고.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이 그런 거 좋아한 게 아니라 저는 따뜻하고 제 자신을 많이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따뜻하고 이해해주고 약간 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틱틱거리고 매섭고 따지기 좋아 그런 거 굉장히 싫어. 나는 그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정님이 뚝뚝 떨어져요. 저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마찬가지야. 항상 천 회장을 항상 사랑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사람을 대환영합니다. 난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사르르 녹아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약해. 천 회장이 너무 나약해요. 나약해. 그런 주변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너무 나약한 천 회장 여러분들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천 회장 도망가요. 삼성의 또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아주 멋져. 요즘 보니까 퀄컴의 모바일 칩을 다시 이제 생산 만든다 합니다. 퀄컴 퀄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다시 한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최대 고객사였던 퀄컴의 귀환이다.
귀환으로 이제 5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 그 분야에서 대형 고객사 재확보 물꼬를 텄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 그 고심거리가 뭐였냐면 4나노, 5나노 이쪽에 공정 수율 안정이 중요한 거다. 공정 수율 안정. 그리고 3나노 시장의 선점을 발판 삼아 가지고 이제 고객사 확보에 이제 속도를 낼 거라고 합니다. 고객사 확보 중요하지. 팔아먹을 때 있어야지. 만들기만 하면 뭐하겠어요.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3 그 시리즈에 탑재되는 퀄컴의 최신 플래그십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스냅드래곤 8 2세대예요. 8 2세대인데 이 칩의 성능 개선 버전 물량 일부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S22 쓰는데 이제 앞으로 S23 나오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대기하세요.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가 있는데 폰 아레나라고 있어요. 그 팁스터의 그쪽을 인용을 해가지고 퀄컴이 그 스냅드래곤 8 2세대 생산 물량을 전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랑 그 삼성전자에 각각 발주한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 그 매체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그 스탠다드 버전하고 커스텀 버전으로 각각 출시하는 것 같아. 스탠다드, 커스텀. 스탠다드는 일반이겠죠. 하여튼 그 삼성은 이 중에 커스텀 버전의 생산을 맡을 것 같아요. 커스텀이면 약간 성능 향상된 버전이에요. 이 두 버전은 TSMC랑 삼성의 그 4나노 공정으로 생산된다. 그런 겁니다. 뭐 예전에 뭐 퀄컴 다 도망갔다고 했는데 다시 하잖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삼성은 아직까지 안 죽었다니까. 자꾸 보면은 삼성을 깔려는 사람들이 많아. 왜 이렇게 자국 기업을 깔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 전작인 갤럭시 S22 시리즈의 경우에는 그 삼성의 그 팹리스 그 시스템, 그 팹리스하고 시스템 LSI가 이제 설계한 그 엑시노스 2200이 있어요. 엑시노스 2200하고 그리고 스냅드래곤 8 그 1세대가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서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갤럭시 S23에는 퀄컴 칩을 전량 탑재하는가 봐요. 전량 탑재하는 대신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 생산 물량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생산하겠다 뭐 그런 거겠죠. 업계에서 삼성 파운드리 돌아온 그 퀄컴의 행보에 주목을 하는 거야. 퀄컴의 행보. 퀄컴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 공정으로 만든 그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뭐 수율 문제 등이 성능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TSMC로 물량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었죠. 근데 이번 퀄컴의 물량 발주는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8 2세대 그 전량 탑재라는 삼성 측의 당근에 화답하면서도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 개선 등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인정했다는 신호예요. 그 삼성의 그 파운드리의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 양산 능력의 의구심을 품으면서 엔비디아, 뭐 IBM 등 이탈한 고객사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다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나와요. 삼성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5나노 이하의 공정 수율 개선에 자신감을 드러냈었어요. 더불어 차기 격전지인 3나노 양산에 TSMC보다도 먼저 성공하면서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에서는 고객사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은 3, 4분기 분기 보고서에 보니까 그 4나노 2세대 제품의 안정적인 개발 수율과 5나노 제품의 성숙 수율을 확보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 삼성은 4, 5나노 그 수율의 안정화, 그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양산 선점, 하여튼 이렇듯 그 기술력과 지속적인 수요 확보, 그리고 가격 정책을 통해서 매출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유지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번에 그 다운턴 시기를 약간 기술 경쟁력으로 제고하고요. 응용을 다변화하고 미래 준비를 해서 사업 구조를 강화하는 기회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퀄컴이 그 AP 점유율 확대라는 목표로만 접근해서 삼성 파운드리의 물량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뭐 사업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고객사의 우려를 뒤집을 만큼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이 하여튼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뭐 하여튼 좋은 소식입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그래도 퀄컴 거 다 가져왔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더 잘 만들어 가지고
계속 물량 따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기업은 없어요. 처음부터 다 뭐 시행착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3주 만에 다시 이제 오만전자로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어. 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주식시장의 그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황의 부진, 중국발 악재, 이 중국발 악재로 투자 심리가 약간 얼어붙었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삼성이 좀 하락했죠. 6만 100원에 딱 장을 마감을 했어요. 1.48% 빠지더라고. 장중에 59,800원까지 빠졌어요. 막 충격이었죠. 야, 6만원도 깨지네 하면서 3주 만에 6만원 간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빠지니까 좀 사람이 기분이 좀 쓰라리더라고. 삼성은 올 9월 말에 이제 51,800원을 연저점 찍은 이후에 서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내년에 그 반도체 업황 반전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데다가 또 중국 시장을 이탈한 외국인들이 삼성을 막 사들이면서 반사 이익을 약간 본 덕분이겠죠. 삼성은 종가 기준 지난 7일이죠. 6만 원을 넘긴 뒤에 11일 62,9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발 그 악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고 코로나 확산으로 이제 중국 내 봉쇄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부진 우려가 커졌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그리고 25일 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26% 정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고, 그 항생 지수도 이날 장중 한때 3% 넘게 이제 급락하기도 해요. 일단 반도체 업종의 경우에 이제 중국발 노이즈 반영과 내년도 그 이 컨센의 그 큰 폭의 하향 조정 영향을 받았는데, 증시 하락은 중국발 노이즈도 있겠지만은 그 매수 재료 부재도 하락 원인인 만큼 매도보다는 관망의 성격을 보였다. 관망의 성격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각지에서 봉쇄 반대 시위 확산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대응과 그 방역 기조 그 완화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 반도체 주요 품목인 하이닉스도 이날 2.3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83,100원이에요.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그 올해 영업이익은 1조 9천억인데 작년보다 17% 줄어들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경쟁사보다 소극적인 설비 투자에도 하반기에 양산될 그 재고를 고려해 보니까 올해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합니다. 잠식당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다. 다만 삼성의 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 낸드 플래시 업종은 그 업체들의 감산 움직임 속에 내년 상반기 업황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과 맞물려 가지고 파운드리 신규 고객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주가의 그 추가 상승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전 뭐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잘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항상 변동성은 있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영원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좀 참아보고 견뎌보세요. 현재 전 세계 그 TV 판매 부동의 1등은 삼성이잖아요. 삼성 TV는 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 그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 네오 QLED 8K가 있어요. 8K짜리. 그 초대형 화면, 그리고 현존 최고의 해상도, 입체적인 사운드. 하여튼 이렇게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그 스타 브랜드 대상이 선정됐어. 스타 브랜드. 네오 QLED 8K짜리. 여러분들 TV 하나 갖고 싶지 않나요? 2022년형이죠. 그 네오 QLED 8K짜리는 그 네오 퀀텀 매트릭스 프로 기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모래알처럼 작은 초소형 퀀텀의 미니 LED를 촘촘하게 배치를 해서 촘촘하게 그래서 아주 빛을 정교하게 조절을 해요. 그리고 14비트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명암비를 기존의 4096단계에서 4배 수준으로 16384단계로 표현하는 거야. 아주 세밀하게 하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서 가장 어둡거나 밝은 장면에서도 아주 극대화된 디테일을 보여줘요. 디테일. 그래서 네오 퀀텀 그 프로세서 8K 기술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화질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한 20개의 그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가지고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8K로 보는 거, 8K급으로. 4K도 아니야, 8K야. 이런 TV 갖고 있으면 좋겠다. 저는 TV를 거의 보질 않아가지고 하여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 기술도 탁월하네. 사운드 기술. 실제 쌍방향 스피커가 포함된 멀티 채널의 돌비 애트모스로 시네마틱 사운드를 구현을 합니다. 영상 속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맞춰가지고 입체 사운드가 형성되는 무빙 사운드 프로 플러스 기능으로 생생한 오디오 경험을 제공을 해요. 생생하게. 또 TV 스피커랑 그 사운드바가 동시에 사운드를 만드는 Q 심포니까지 탑재를 했답니다. Q 심포니. 그리고 풍성하고 아주 입체적인 그런 사운드를 선사하는 거야.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대화면과 8K 초고화질 그리고 사운드가 들려주는 그 몰입감은 인피니트 디자인으로 극대화됐어요. 그 베젤 두께는 2.3mm야. 얇아요. 아주 벽에 스크린만 걸어놓은 것처럼 느껴지고 1.5cm의 그 두께, 그 리얼 메탈 소재의 모던한 스탠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설치 환경에서도 아주 미니멀하게 어우러진 거야. 미니멀. 요즘 미니멀이 유행 아닙니까? 강화된 그 네오 커넥터하고 그 네오 게이밍, 네오 트레이닝, 네오 오피스 등 네오 홈인가 봐요. 네오 홈으로 다채로운 그런 홈 라이프도 완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오 게이밍은 최대 4K 144Hz의 그 주사율이죠. 주사율과 그 탁월한 그 모션의 선명도가 좀 뛰어난가 봐요. HDMI 2.1이 있고 4개 포트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 가지고 화면 전환이 아주 빨라서 게임을 실감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 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오 QLED 8K짜리 참 탐나네요. 꼭 사고 싶습니다. 하나. 빨리 돈 벌어 가지고 하나 장만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이제 선두 싸움에 나섰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관련 리서치에 몰두할 거야. 리서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짜고 있어. 짜고 있고 그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선 기술력에 대해서 이 새로운 마케팅, 이 마케팅 전략까지 수립을 하는 거예요. 수립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1위 추격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 같습니다. 스피드를 낼 것 같아요. 스피드를. 일단은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삼성 글로벌 리서치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삼성경제연구소라 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매분기 반도체 포럼을 주최하고 있어요. 교수, 애널리스트 등 그 반도체 관련 그 외부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시장의 전망과 신기술 등 그런 강의를 듣고요. 삼성의 반도체 사업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야. 서로 토론도 하고. 하여튼 삼성 글로벌 리서치 내 이제 반도체를 담당하는 그런 연구원을 비롯해가지고 실무진도 참석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의 그 반도체 부분 내에서 자체적인 시장 조사랑 분석도 해요. 시장 분석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삼성전자가 그 내년 초 정도에 자체적인 리서치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랍니다. 리서치 조직. 센터장으로는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던 증권사 그런 리서치 센터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반도체랑 주요 산업을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신시장 발굴 등 하여튼 다양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이 리서치에 이게 몰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파운드리를 비롯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성장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야. 여기에 또 시장 1등 자리를 놓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리서치 이제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삼성은 기술하고 마케팅 초격차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히 이제 새 시장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그 삼성전자로서는 리서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주 치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은 그 3나노미터 공정을 가장 먼저 양산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보였어요. 지금. 근데 고객을 유치하는 게 좀 힘들죠. 왜 힘드냐? TSMC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대만 TSMC가 시장 절반을 잠식한 상황이고 기술력도 그렇고 고객을 끌어들일 확실한 마케팅 전략이 좀 부재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2분기 기준 했을 때 TSMC가 53%야. 삼성이 한 16.5% 되는 건데 약간의 격차가 좀 있어요. 안팎의 그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이제 들은 쓴소리하고 자체적인 고민을 통해서 삼성은 새로운 파운드리 전략을 세워야 돼요.
올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서 이 공개한 전략에 따르니까 삼성은 게이트 올라우런드 그 트랜지스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선단 공정 혁신에 나서는데 25년 2나노, 27년 1.4나노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25년에 2나노, 27년에는 1.4나노. 그리고 또 고객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태계 중심의 파운드리 마케팅 전략도 공개를 했어요. 제품 수를 무조건 늘리는 대신에 제조 시설을 먼저 짓고 주문을 받는 쉐어퍼스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죠. 그리고 팹립스 스타트업 등의 수요에 맞게 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테일러드 디자인 서비스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규 고객을 포섭하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위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집중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시장 공략에 나서는 우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파운드리 제가 얘기했죠. 아까 처음에 그냥 퀄컴 것도 하니까 AP. 하여튼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관 투자자 그 설명회에서 3나노만큼은 그 파운드리 시장의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게임 체인저. 27년까지 고객사 수가 지금의 한 5배 이상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갖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유부단할 필요 없어요. 쫄 필요도 없고 하여튼 저랑 같이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